10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그때와 하나도 안 변했어. 어느샌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간만에 서로의 체온이 그립기도 했는지. 지난 여자 대표와의 사연 이후 난 정말로 정년을 1년도 남지 않게 되고 내 직장 생활의 마지막 준비와 그리고 정년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년이 되고 난 후배 직원들의 축하 속에 정년 은퇴를 하게 됐지. 작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 그리고 지금의 땡땡건설사 부장으로 은퇴하기까지 35년간의 긴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고 난 뒤 집에서 몇 달 정도 나만의 휴가를 갖게 됐어. 와이프는 따로 직장을 다녀 직장 생활하며 소홀했던 가사를 도맡아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와이프한테 제대로 가사를 돕지 못한 것을 보상해주고 일상을 보내게 된 거지. 틈틈이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도 하고 평소 바빠서 못한 운동도 꾸준히 하며 지내고 있었어. 원래 은퇴를 하기 전 감리회사를 취직하려 했는데 학교 후배가 중견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나한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나 또한 집에서 놀며 벌이도 없이 지내는 게 적성에 맞지 않아 6개월 정도 쉬고 입사하겠다 하니 후배는 나처럼 대기업 다니다 은퇴한 선배분들 자기네처럼 중견회사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기다리겠다고 해. 그래서 난 좀 쉬며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에게 휴가를 준 셈 치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 처음에는 와이프 눈치가 좀 보였는데 어차피 6개월의 휴가를 보낸다 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고 받게 되는 급여도 제법 된다 하니 반색을 하더라고. 지난 회사의 급여 이상 되는 것 같고 업무용 차와 법인카드도 같이 제공해주겠다는 제의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와이프도 은퇴하고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막걸리나 마시는 게 처음엔 꼴보기 싫었는데 내가 6개월만 쉬고 다시 후배 회사로 취직한다니 더는 뭐라 눈치 두지 않아. 외려 그동안 못 간 해외여행도 가보고 어디 가서 한 달살이 같은 것도 해보라며 추천을 해주는 거야. 아까 말한 후배는 내가 은퇴하며 차가 없는 것을 알고 업무용 차를 미리 타고 다니라며 배려해줬어. 조금 큰 대형 SUV로 말이야.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집에 있으며 그동안 다녀보지 못한 곳들을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서울과 경기도 인근을 다니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냈어. 그러다 후배가 배려해준 차량으로 와이프가 추천해준 지방으로 한 달 살이를 하러 갈 결심을 하게 된 거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회사의 테두리 안에 지내다가 은퇴하고 혼자 이것저것 하려니 여간 챙겨야 될 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 회사 다닐 때는 밑에 직원들이 챙겨주고 대기업이다 보니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만만찮았거든. 휴양시설이나 기타 협약 같은 걸로 렌트카나 직원 복지를 위한 이런저런 혜택과 협력회사에서도 나에게 윤리경영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혜택이나 일종의 베네핏 같은 것들이 많았거든. 일종의 온실에서 지내다 막상 나가보니 생각보다 험난스러워. 그래도 어쩌겠어.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몸에 익혀야지. 한 달 살이하러 지방으로 이동하기 전 캠핑 장비며 그리고 그 지역 맛집과 주변의 주요 휴양지, 모텔 같은 것들을 혼자 챙기는데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바쁘게 혼자 힘으로 준비를 마치고 땡땡 지방의 도시로 이동을 했어. 바쁘게 살다 보니 평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기름만 넣고 출발하곤 했는데 시간 여유도 있다 보니 휴게소에 음식도 먹고 나 혼자만의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천천히 도로변에 경치도 구경하고 중간중간 정차해 풍경도 눈에 담고 지금껏 바쁘게만 살아온 나에게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첫 목적지인 땡땡시에 도착을 해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던 전 회사 직원에게 6월 땡땡일에 갈 테니 저녁 먹으며 소주 한잔 하자 했고 장소로 이동하니 오랜만에 만남이었던지라 반갑고 몇몇의 직원들과 그 지역의 맛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회포를 풀었는지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니 후배 직원이 선배님 오랜만에 얼굴 뵀는데 2차 나가시죠 하며 터놓은 물 좋은 곳이 있다며 어딘가 전화하더니 얼마 안 있어 흰색 벤츠가 한 대 들어와.
웬 여자가 부장님 미리 전화해 주시지 아직 초저녁이라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이놈이 나 핑계대고 룸을 가려고 하는 것 같네 하며 있는데 후배가 선배님 타시죠 하고 벤츠에 몸을 싣고 몇 분인가 달리니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와. 미리 몇몇의 웨이터와 아가씨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대. 내가 후배놈에게 야, 너 많이 컸다 이런 대로 나를 데리고 오고 형님, 저도 나름 현장 소장인데 선배 형님이 오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하며 나를 안으로 이끌어. 그러면서 룸에 들어가니 상석에 앉으라며 안내해 주는데 여기서는 후배님이 대장이니 상석에 앉으라고 양보를 하니 못 이기는 척 앉아. 그러면서 아가씨들 들어오기 전 나에게 지방의 노동부 땡땡땡을 잘 아시지 않냐고 묻길래 감독관은 내가 예전부터 잘 알고 나한테 호영호재하는 사이이다 하니 현장에서 땡땡 감독관에게 지난번 이것저것 점검받으며 지적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는가 봐. 이번은 점검인데 다음에는 감독을 받아오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나 봐. 그 감독관이 점검하며 내 이름을 물으며 어디 있냐고 내 안부를 물었다고 하지. 그러면서 나를 지칭하며 그 형님한테 이런저런 신세도 많이 줬는데 언제부턴가 소식이 끊겼다고. 근황을 물으니 은퇴했고 아마 6월에 여기 오신다고 했더나 봐. 그러고는 얼마 뒤에 아가씨들이 들어오고 노래 부르고 조금 시끄러워서 나가는데 감독관에게 전화하니 아이고 형님 전화번호도 안 바꿨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며 도시에 놀러 오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게 오늘인가 보네요 하길래 그렇다고 하고선 소장하고 저녁 먹고 내일 저녁에 보자고 하니 본인은 간만에 나를 본다 하니 시간 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 후배한테는 내일 감독관을 만나 네 얘기를 잘 해놓겠다고 하고 그날은 룸의 아가씨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어. 사실 나는 내가 현장 소장 시절이나 어릴 적 사원 대리 시절부터 몇몇 룸을 다니긴 했으나 즐기는 편은 아니야. 그날도 잡아주는 모텔에서 잠을 청했고 아가씨는 내가 싫다 해서 혼자 한 달 살이에 첫날을 보내게 된 거지. 아쉽긴 했지만 말이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그 지역의 유명한 절을 탐방하며 내일 이동할 장소와 숙박 장소를 검색한 뒤 다음날 일정을 확정하고 어제 감독관과의 약속을 위해 후배 직원이 미리 예약해둔 참치집으로 가서 기다리니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며 형님 오랜만입니다. 은퇴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먼 곳을 찾아오셨네요 하며 이런저런 그간의 살아온 얘기를 풀며 간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고 소주를 즐겼던 것 같아. 그러면서 후배 현장 얘기하며 나한테 잘하는 후배이니 나를 봐서라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 형님 후배라면 저랑도 친해야죠. 내가 후배에게 전화하며 감독관을 바꿔주니 서로 뭔 얘긴가를 하며 웃으며 나를 바꿔주더라고. 그러니 형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며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그렇게 몇 시간인가 감독관과 은퇴 후 나의 얘기와 지금의 정치 사회 얘기하며 기분 좋게 헤어졌고 후배가 잡아둔 모텔로 이동해 2일차를 보내게 됐어. 지방 도시들 한 달 살이 중 기억에 남는 게 한 15일 차였던가. 철강으로 유명한 도시에 도착해 이곳저곳 관광하며 먹거리 등 지역 맛집을 다녔고 그곳에서 3일 차던가 바다에 차박을 준비하는데 6월 말쯤인가로 기억해. 장맛비가 정말 시원하게 내리더라고. 바다를 바라보며 후배가 제공해준 차량의 뒷 트렁크를 열고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밤바다를 보고 시간을 보냈어. 휴대폰 카톡을 보니 지난번 연락이 끊겼던 공무원 주무관을 기억하지? 사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4편 공무원 유부녀 주무관과 시작된 위험한 관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무관의 톡을 보니 영어로 인 땡땡씨 2020년 이렇게 프로필이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주무관도 지금 나랑 같은 도시에 있나 보네 하며 시간을 보니 저녁 6시가 다 되어가고 6월 말이라 밖은 환한데 비는 내리고 갑자기 보고 싶어져 조심스럽게 톡을 보냈어. 답이 없고 일도 사라지지 않아. 1시간인가?
나는 막걸리를 마시며 바다를 보고 여유를 즐기는데 누군가에게 톡이 왔어. 보니 그 주무관인 거야. 아, 과장님, 얼마만이세요? 하며 톡이 왔길래 나는 통화 됩니까? 하며 톡을 보내니 된다길래 연락처를 찾는데 간만에 찾으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주무관을 검색하니 땡땡땡 주무관으로 나오더라고. 통화 버튼을 누르니 한참인가 통화음이 흐른 뒤에 귀에 익숙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과장님? 이러는 거야. 한 10년 이상이 흐른 시간임에도 목소리는 같았지. 얼굴만큼이나 목소리도 동안인 게 분명해. 웃는 소리가 휴대폰으로 들려. 나는 안부를 물으며 은퇴하고 6개월 쉬며 지방 이곳저곳 한 달 살이 중이다 하니 본인은 지난번 그 지방을 떠나 이때보다 조금 큰 규모의 이곳 도시로 발령나 KTX로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주무관님 있는 도시에 와서 3일째 관광 중인데 지금은 땡땡 해수욕장 해변 쪽이다 하니 본인도 퇴근하고 나랑 같은 위치로 추정되는 카페에서 비 내리는 바다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여기 위치를 잘 모르는데 호텔이 있고 주변에 유명한 횟집도 있고 차박하는 곳이 있어 여기 있다고 하니 혹시 흰색 땡땡땡 SUV 아니에요? 나는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나 해서 우산을 쓰고 뒤를 보니 해안가 주변에 새로 지은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 난 평소 카페는 잘 즐기는 편이 아니라 남자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잖아. 커피값이 비싸고. 그래서 나는 우산을 쓴 채 나 보이냐며 손을 흔드니 나를 본 건지 과장님! 나 과장님 같이 보이는 분 보여요. 거기 우측에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 보이시죠? 저 지금 거기 있어요. 하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겠다고 하고선 차박을 준비하려고 꺼내놓은 짐들을 다시 넣고 카페로 향하니 1층에 미리 나와 나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더라고. 나는 반갑고 10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그때와 하나도 안 변했어. 동안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나이 살인지 좀 붙은 것 같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으며 주무관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안아볼까 하다 망설였는데 과장님 저 혼자 커피 마시며 비 내리는 바다 보고 있는데 마침 과장님한테 톡이 와서 놀랬어요. 나도 그제 여기로 와서 이틀은 절하고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오늘은 맛집과 하루를 보냈는데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차박을 해야겠다 싶어 검색하니 바닷가 해변이 차박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이 됐어. 차박을 하며 막걸리를 마시고 톡을 보는데 주무관님이 이곳에 있단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됐다며 주무관이 잡아놓은 자리로 돌아와 내가 마실 커피도 주문을 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며 옛날을 회상했어. 그러면서 자기 이제 주무관 아니고 땡땡시의 시청 땡땡과 팀장이라며 그때보다 2단계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 여자이다 보니 과장까지는 못 달 것 같은데 팀장까지 와서 자기도 본인한테 대견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근황을 묻길래 헤어지고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방에 소장을 하고 있고 서울 쪽에서 근무하다 은퇴를 하게 되었다. 지금은 6개월의 휴가를 보내며 이쪽 지역 한 달 살이 중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호칭부터 정리해요. 지금 땡땡이니까 땡땡씨라고 불러줘요. 과장님, 아니 부장님은 은퇴한 거니까 땡땡 오빠라고 해도 되죠? 우리 어차피 일 관계로 만날 일 없잖아요? 하길래 그래요. 우리 이제 사부적인 호칭은 그만 부릅시다. 은근슬쩍 손을 잡았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리로 몸을 조금 밀착시키더니 어색한지 거리를 두려워하는데 어느샌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간만에 서로의 체온이 그립기도 했는지 우리는 그간 어떻게 살아왔고 나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의 안부 인사를 하고 저녁 먹었냐고 하니 아직이라고 해서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주변에 회를 잘하는 집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이라 해산물보단 육류를 잘하는 곳을 안다고 이동을 했어. 땡땡씨는 승진을 하며 조금 더 큰 도시로 이동 발령받았고 여기서는 1단계 더 승진을 하며 지금 팀장으로 있다고.
본래 사는 집에는 남편과 아이가 지내고 있고 본인은 KTX로 출퇴근하다 비용도 만만찮아 여기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야. 소주를 한두 잔 하며 은퇴하고 후배 덕에 조금은 규모 있는 회사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며 취하게 마셨던 것 같아. 나와 땡땡은 간만에 보는 사이라 저녁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땡땡씨 원룸이 어느 쪽이에요? 오빠 왜? 우리 집에 가게? 아니, 취했는데 택시만 태워보낼 수 없잖아. 아니, 여기서 걸어 5분 거리라고 같이 걸어가자며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하는데 우산을 쓴 채로 원룸으로 향하게 된 거지. 근데 땡땡도 나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인데도 어색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야. 근데 둘 다 나이를 먹다 보니 옛날처럼 몸을 탐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나도 나이를 먹으니 그렇게 옛날처럼 되지도 않고 땡땡도 이제는 갱년기가 다가오고 하니 열정적이진 않더라고. 우리는 원룸에서 그냥 오랜 부부처럼 가볍게 갔고 침대에 누워 잠들었던 것 같아. 은퇴를 하니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고 핸드폰을 보니 오늘이 토요일이더라고. 잠들어 있는 땡땡이를 깨워 어제 집에 가는 날 아니었어? 하니 하필 그날 남편과 아이가 지방 테니스 대회가 있어 1박 2일로 대회 참가를 해야 된다나. 아이가 테니스를 하는 친구였나봐.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고 마침 비도 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는데 마침 나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거지. 참 인연이라는 게. 나는 지난밤의 아쉬움을 아침에 만회하려고 하느니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 나도 후배 회사에 들어가면 아마도 지방으로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 땡땡시에 오기라도 하면 미리 연락 줄게. 하니 나는 오빠 간만에 봐서 좋았고 한참 동안 서로 시간 보내질 못했는데 어제도 술을 마시면서 오빠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 술은 취했는데 오빠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 그러면서 오늘만 시간을 갖고 이제는 정리해야겠단 마음으로 나를 맞아줬던 거야. 땡땡이가 나랑 지난 10여 년 전 서로가 하루도 못 보면 안 될 것처럼의 그런 관계는 이제 아니다. 서로 생각이 날 수 있다. 내가 아마도 이곳에 1년에 많으면 2-3번 올 것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어색하지 말고 지금처럼 오랜 부부처럼 지내자고 하니 그럼 서로 간의 예절을 지켜가며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내자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땡땡이와 하루를 더 보내려고 다음 일정을 미룬 상태로 같이 맛집과 가이드해주는 드라마 촬영장이며 시장 등을 돌아다녔어. 그리고는 이 밤을 보내고 나면 또 떠나야 되는 아쉬움에 어제보단 더 열정적으로 시간을 보냈던 거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나는 다음날 아침 다음 일정 도시로 이동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고 한 달 살이 마지막쯤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오겠다니 꼭 와요.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하며 가벼운 키스를 해줬어. 나는 그렇게 지금보다 더 밑에 도시에 이동하며 남은 한 달 살이를 즐겼고 물론 올라오면서 땡땡이를 보기 위해 땡땡 도시로 마지막 일정을 잡고 우리는 긴 여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지난 시절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나의 한 달 살이 여행은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 총 비용을 정산해보니 기름값에 숙박비에 경비에 먹는 거 등등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나에게 주는 큰 선물이었고 그렇게 한 달 살이를 마치고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카톡과 딸이 만들어준 인스타 같은 거에 올리다 보니 그간 내가 살면서 다녔던 그 어떤 여행보다 추억이었고 살면서 평생을 기억할 여행이었던 것 같아. 그 이후 난 후배 회사에서 상무라는 임원직급으로 내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됐어. 아직은 어색한 넥타이에 정장 차림이지만 영업과 시공 등을 같이 관리해야 하는 업무라 불편해도 익숙해야 할 것 같아. 와이프와 딸은 나의 정장 입은 모습을 보며 좋아하는 것 같고 업무가 익숙해지면 시간을 내 아직 땡땡이를 보기 위해 내려가 보진 못한 땡땡씨의 회사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있을 것 같아 조만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지. 내 인생 2막의 시작에서 만난 오랜 인연에 대해서 사연을 풀어봤어. 기회가 된다면 또 사연을 보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